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찾아서 드래곤 아이언 김용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늦은 밤에 오늘 12시가 참 넘었어요. 늦은 새벽이죠. 저는 오늘 아파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제가 꼭 얘기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집값들이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반등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가격들이 좀 더 조종기를 타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시사하는 바냐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지금 지을 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학교 그리고 직장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 인구 밀집도가 많이 높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그 집을 찾다 보면 또 집이 많이 없게 되죠.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뭐 대출 규제 그리고 뭐 종합소득세 여러 정책을 내놓습니다. DSR 총 부채 상환 비율까지 따져가면서 대출을 막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대출은 무조건 40%밖에 못 받죠. 그리고 개인 대출이 있다면 30%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분양이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사 브릿지 대출이 70%가 아니라 40% 미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기가 좀 힘들었고 또 일시적으로 가격이 또 조종기를 타면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신문상으로 많이 보도되고 그리고 그 검색 엔진을 보니까 가격이 지금 반등했습니다. 2주째 지금 반등했다고 지금 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제 한 가지는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가격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거는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로 이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분배가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들을 잡는다는 거는 공산국가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가격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정부가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이라는 거는 즉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예상이라는 거는 가격이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판들을 좀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서울 집값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들이 외국으로 많이 떠나지 않을까요? 자기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 많은 부자들이 외국을 떠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부자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부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 부분들이 자기 재산들이 다 어느 정도 깎아진다고 하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집을 저도 이제 네이버를 많이 보니까 집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매물들이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매물들이 나와도 가격이 좀 오른 상태에서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꼭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이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잡은 현금이 있다면 잡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또 내년, 또 내후년 또 계속 10년이 지나다 보면 인건비 올라가죠. 자재비 올라가죠. 그리고 공사비 올라가죠. 아파트를 새로 질 때마다 가격, 자재비, 소요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집값, 분양가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꼭 이것만은 명심해 주세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가 과연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가 낮은 학교가 될까요? 아니에요. 학교가 많이 줄어들어도 서울대 그리고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서울에 있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줄어들면 당연하게 인구들이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중이 돼 있어요. 서울에 집중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더 몰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좁은데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물고기 없는데 사람들이 갑니까? 물고기가 많은 곳, 직장과 학군 그게 형성된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럼 집값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뭐 집값 뭐 영원된다, 이런 된다, 일본 따라간다. 그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지방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기존의 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데는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서울에 그 인구 밀집이 분산이 한순간에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아파트 시장 저기 물가 잡는 거, 아파트 집값 잡는 건 정부가 아니라 신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10년간, 20년간, 30년간 서울에 있는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떨어진다고 저는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꼭 집을 어느 정도 잘 어떻게 방법을 세워서 이게 집을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꼭 듭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 생각이 틀리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 있는 집값이 참 애처롭게도 오르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도 하지만 또 서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나름대로 서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이 꼭 맞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이 늦은 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이상 드래곤 아이언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안녕.